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진행하는 거 이제 고려시대 마지막, 우리 이론 정리 지금 다 했으니까 기출문제로 마무리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 시작을 해볼게요. 네, 기출문제로 한번 그간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8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힌트가 3개가 나와 있고, 요거를 종합을 해서 어느 시대 고려 왕인지를, 어떤 왕인지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고려 왕은 왕인데 어느 왕인지를 찾아볼게요. 국자감이라고 하는 이 국립대학교 학교를 정비를 했고, 건원중보라고 하는 화폐를 발행을 했고, 아마 세 번째가 결정적인 힌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했다. 이거를 수용한 이유는 유학적인 어떤 통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수용을 한 거겠죠. 그래서 막 지방관도 파견하고 이런 것들의 업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성종입니다. 고려의 6번째 임금이었던 성종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1번에 3번으로 찾아주시고요. 2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 문벌 사회의 동요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지 힌트하고 요 제목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요 부분인데, 그림에 힌트가 조금 있어요. 궁궐 같은 큰 집이 뒤쪽에 있고, 가운데에 승려, 스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주 호전적인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정중부, 옷 입은 거 보니까 이 사람 군인이네요. 무신이네요. 정변을 일으키다. 이것은 무신정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문벌사회가 끝나고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사건들을 찾아보는 건데,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난이 있었어요.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땡땡땡의 난이 있었죠. 땡땡의 난, 묘청의 난이 있었죠. 묘청.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지상이라고 하는 사람, 요 자기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자겸의 난 같은 거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우리 개경의 운이 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옮겨야 된다. 어디로? 서경으로. 이 서경은 굳이 지명을 따지자면 평양이에요. 평양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묘청의 난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정답으로는 3번을 찾아주면 돼요. 3번이고, 이괄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이괄이 도성을 점령을 하는 이괄의 난은 조선시대에 등장을 하는 사건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김흠돌, 반란을 도모하다. 김흠돌의 난이 있었는데 이거는 통일신라 때, 신문왕 때 일어난 거니까 시기적으로 하나도 또 맞지가 않죠. 4번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는 사건인데 한참 뒤쪽에 나오죠. 가장 끄트머리, 고려 말기 부분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 위화도 회군한 이후부터를 이제 우리는 조선의 건국 과정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는 요 묘청의 난에 들어가 있는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3번. 밑줄근 이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를 이걸 보고 지금 찾아내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으로 맞는 거 골라주시는 거예요. 전라남도 나주 등지에서 거둔 세곡 등을 싣고, 이거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곡식입니다. 이거를 싣고 이 국가의 수도인 개경으로 향하다가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배를 복원한 것입니다. 이 국가의 수도가 지금 개경이래요. 개경, 개성, 여기가 수도였었던 국가는 고려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고려인 걸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조금 더 확실한 힌트가 뒤쪽에 나오네요. 발굴 당시 수많은 청자와 함께 화물의 종류나 받는 사람들이 기록된 목간이 다수 발견이 되었다. 청자 나오네요. 청자. 그렇다면 땡땡 청자라고 하죠. 고려 청자니까 이거는 고려 시대구나. 그럼 이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1번 전시과 제도가 실시되었다. 전시과는 전지하고 시지라는 걸 설정해가지고 주는 거였죠. 이 전지시지라고 하는 게 이 전시과의 특징인데, 특히 이 시지, 땔감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임야를 주는 거, 아주 독특한 고려시대의 토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1번이 바로 맞는 것으로 등장을 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 거가 확실히 아닌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구마하고 감자가 널리 재배가 되는 거, 이거 일종의 고황작물인데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조선시대 후반부부터 등장을 하는 특징입니다.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이 모내기법, 이항법이라고도 불리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도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등장을 하는 일이고요.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동시라는 시장을 감독하려고 만든 게 동시전인데 이거는 시계를 한참 더 앞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거 신라시대 때 지증왕이 동시라고 하는 그 시장을 설치하면서 동시전을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한참 앞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4번 볼게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나라 간섭기 몽골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인데 지금 학생들의 대답 중에서 여기에 맞지 않는 거 그거 한번 골라볼게요.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이 유행을 했다. 이 변발은 일종의 몽골식 머리 스타일인데 우리가 옛날에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절반 정도만 앞부분을 이렇게 대머리처럼 밀어놓고서 뒤에를 이렇게 따가지고 내리는 형태의 머리가 있어요. 이걸 변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몽골의 풍습입니다. 몽골의 생활 모습이고 그때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발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 증류 방식으로 소주라고 하는 이제 술을 제조하는 특징. 요거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요때 몽골의 어떤 생활 풍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작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술 같은 경우는 보통 발효주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증류로 만드는 소주가 이때 처음 등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맞는 얘기고요. 식생활 부분에서 영향을 끼쳤던 거고 3번 볼게요. 고추를 넣어서 김치를 담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는 것처럼 빨간 색깔의 김치가 나오겠죠? 고춧가루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거니까. 지금 너무 맨날 먹고 너무 한국의 대표 음식이 김치라서 이거 되게 역사가 엄청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고추를 넣어가지고 빨간색으로 버무린 김치를 먹게 된 거는 조선시대로 넘어와야 되고요. 임진왜란 이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고추가 그때 이후로 뒤쪽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고려시대의 몽골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3번이 혼자 다른 게 들어가 있군요. 4번 보겠습니다. 아랫도리에 주름을 잡은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주름이 또로록 잡혀있는 천릭을 입었다. 제가 입고 있는 걸 보통 천릭 원피스라고 하는데 하나로 붙어서 주름이 잡혀있는 이런 형태의 이런 거를 천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단 의생활 부분에 옷 입는 거에 영향을 끼친 거겠죠.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오랑캐 복장이라고 호복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혼자 조선시대 걸로 넘어가 있는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5번 볼게요.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 그림은 고려의 31대 왕과 왕비의 초상화야. 사실은 이 그림이 굉장히 이제 자주 요 사람을 등장을 시킬 때 요게 사료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바로 알아챘을 수도 있고 31번째 왕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후반부의 임금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왕은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는 등 원의 간섭을 물리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고려 말기에 이런 노력을 했었던 사람, 그리고 실제로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여러 가지로 액션을 취했던 사람, 이 사람 공민왕이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공민왕의 업적으로 맞는 거네요.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교정도감을 설치하는 거는 무신정권 시기입니다. 이걸 한 사람은 최씨 무신정권을 열었던 최충원이라는 사람인데 교정도감을 설치를 하고 스스로 여기에 교정 별감이라고 하는 장관 자리에 스스로 취임을 해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무신정권기에 등장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한참 앞선 시기에 있습니다.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거는 요 천리장성이라는 이름이 2번 정도 나오죠. 공부를 하다가 보면 고구려에도 한번 언급이 되고 고려시대에도 한번 언급이 돼요. 고구려 때에는 이제 여기 천리장성을 축조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애들이 좀 막았다. 연개소문이 축성을 했었던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고려는 처음에 거란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 3번째 침략을 물리쳤었던 강감찬이 건의를 해가지고 개경을 보호하게 바깥쪽에 외성을 한번 더 쌓고 그리고 국경지대에다가 이 천리장성을 또 쌓기도 합니다. 요거는 시기적으로 또 공민왕이랑 맞지가 않죠. 한참 초반부의 일이니까.
스시마섬을 정벌하는 거, 이거는 국민왕 때가 아니고 이제 고려에서는 창왕 시기의 일인데 박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스시마섬을 정벌을 하고 나중에 세종조로 넘어오게 되면은 조선시대 세종 때 이종무라는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이 섬을 정벌을 합니다. 일단 국민왕이랑 관계없고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그 위쪽 부분의 천령의 이북의 땅, 뺏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이걸 수복하는 거가 국민왕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죠. 4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6번 볼게요.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맞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시기인지를 먼저 찾아야겠죠? 힌트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 볼게요. 어서 강화도로 천도해야 합니다. 수도를 옮기자는 뜻이죠. 강화도로 천도, 건의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최우라는 사람입니다. 최씨 무신 정권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최충원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로 천도에 있었던 시기 고려 시대 때 천도했었잖아요.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한 다음에 뭐 때문에 이때 몽골이 쳐들어와서 이 몽골과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대몽항쟁을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고 있고요. 뒤에 그림 보니까 병사들이 잔뜩 서 있는데 김통정이라고 하는 장수로 추정되는 사람이 보이네요. 이곳 항파두리 성에서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대몽항쟁이 거의 시작되는 시점이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끝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통정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이 군대는 삼별초라는 군대입니다. 오랜 이 대몽항쟁에서 결국에는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원간섭기가 돼야 되는데 개경 환도를 하고 원간섭기가 되는 거를 반대하고 끝까지 싸웠던 집단이 있어요. 그게 삼별초였죠. 이 삼별초를 이끌었던 장수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강화도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진도로 갔다가 그 진도에서 또 아래로 또 내려가서 제주도까지 가서 끝까지 싸웠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항파두리 성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제주도입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은 여기가 요즘에 가면은 그 해바라기 군락지여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금은 관광지인데 항파두리라는 지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여기가 항목유적지라는 거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파두리라고 나오면 삼별초에 제주도 마지막 이 투쟁을 벌였던 장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가라고 하는 시점은 딱 대몽항쟁 기간이에요. 몽골이랑 전쟁을 치루었던 그 수십 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먼저 볼게요.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 이 삼국사기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시기를 좀 특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김부식이라는 사람 있죠. 김부식. 대표적인 문벌 귀족 집단이에요. 개경파 문벌 귀족이고요. 그렇다면 최씨 무신 정권이 형성되기 이전 시기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아니죠. 자, 2번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다.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는 거. 이자겸 대표적인 문벌 귀족입니다. 이 사람도 한참 앞선 시기에 등장할 수 있는 사람 아니고 3번 팔만대장경판이 제작이 되었다. 이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대몽항쟁 중에 대몽항쟁의 일환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몰아내고 싶어가지고 만든 게 이 대장경이니까 우리가 앞선 시기에 거란이 들어왔을 때에도 대장경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초조대장경이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거란이 물러난 건 아닐 테지만 결과적으로는 3번에 걸쳐가지고 쳐들어온 거를 전부 다 무찔렀잖아요. 그래서 대몽항쟁이 벌어졌던 요 당시에도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려고 하는 마음을 모아서 요거를 만들게 되는데 정식 명칭은 다시 맞는 대장경이라고 해서 제조대장경이에요. 그런데 이 경판이 나무 경판이 목판의 숫자가 지금 8만 장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고 별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유네스코에도 들어가 있는 대단한 장경판인데 요게 제작이 되는 거가 딱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죠. 요거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니까 3번으로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 4번을 보면은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난을 일으키죠. 4번은 묘청의 난인데 이거 두 개는 거의 뭐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자금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난이 일어나는 이유가 개경의 운세가 약해서 그래. 이제 다 했어. 그래서 수도 바꿔야 된다. 어디로? 서경으로
천도해야 돼 라고 일어났었던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이 사람은 일종의 서경파잖아요. 이 서경파랑 싸우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정부군을 이끌고 이거를 진압한 사람이 삼국사기를 편찬했었던 김부식입니다. 엄밀히 따진다면은 1번, 2번, 4번은 다 비슷한 시기에 문벌 귀족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요 사이에 대몽항진기 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은 3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자, 배움의 주제가 고려의 교육기관이래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자감이 처음 설치가 되었다. 일종의 국립학교죠. 광종 때 우리가 과거제도를 처음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과거제도라는 걸 하려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한다라는 건 인재를 육성한다는 거고, 인재를 육성하려면 기관을 만들어야죠. 국가에서 만드는 국립기관이 생깁니다. 교육기관이.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게 국자감이고, 근데 하다 보면은 국자감을 졸업한다고 바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시험이라고 하는 허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과거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국자감 학생이 응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자감에 입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하거나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과거시험을 보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공부를 도와주는 또 다른 교육기관이 필요해지게 돼서 국립기관만으로 운영되지는 않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립기관이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국립기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그 추가적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사립기관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나아가 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요렇게 순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전부 이거 X를 좀 쳐줄 수가 있겠고요. 사립학교인 구제학당, 최충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었던 요 구제학당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됩니다. 과거 급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성균관이 정비가 되어가지고 요 학교육이 강화되었다. 국립기관으로 이제 성균관이 등장하는 시기는 고려시대 말기 부분에 공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공민왕이 신진사대부를 막 쓰고 하면서 자기한테 충성하고 나라를 다시 개혁해볼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또 몰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의 일환으로 했었던 사업이 바로 성균관의 정비입니다. 이 성균관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선시대로 넘어가서도 바뀌지를 않고 국립학교로 기능을 계속하게 되죠. 국립교육기관으로.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이 국립대학교 이름으로 성균관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공민왕 때라고 한다면 상당히 후반부, 거의 끝부분이잖아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 순서대로 따져본다면 순서상 얘가 제일 마지막이 될 것이고, 국립대학교 국자감이 먼저, 그 다음에 사립학교 등장, 그리고 성균관으로 정비, 이렇게 3단 변화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볼 수 있어서 그냥 나열된 순서대로 보면 되겠네요. 가, 나, 다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1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 있겠네요. 1번. 자, 8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군위의 인각사 보각국사비는 삼국유사를 저술한 이 사람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군위군 아주 유명하죠. 요걸로 지금 지명까지 행정구역 명칭까지 지금 바꾸고 있는데, 삼국유사 하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사람, 이게 불교적인 설화를 모아가지고 만든 역사책이잖아요. 이련 스님이죠. 이련 스님. 2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시대적으로 진울이라고 하는, 이 진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해쌍수 도노점수 나오는 수선사 결사운동 했던 사람이고, 의상대사, 부석사 건립에 언급됐었던 화엄종이랑 연결되는 사람이고, 도선대사, 도선대사는 이제 통일신라 즈음하고 연결이 또 돼야 되는데, 이 도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풍수지리랑 연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사항이었고요. 삼국유사 하면은 이련을 바로 세트로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문제풀이 정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